혹시 아직도 반도체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의 거장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가치 투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라 라는 격언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이 ETF를 매수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주가가 하락한 상태로 매력적인 진입 가격을 제공합니다. 둘째,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시기에 급격한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투자 인사이트는 여러분의 재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리츠를 사야 됩니다. 리츠가 뭐냐면 부동산을 주식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주식으로 쪼개 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63빌딩을 리츠화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63빌딩을 주식으로 쪼갤 겁니다. 쪼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63빌딩이 1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주식을 100주 발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주당 1만원이 되죠. 이 100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개인이 이 리츠 주식을 산다면 63빌딩을 매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 규모가 적은 개인이 우량한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리츠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2년 동안은 리츠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현재 미국은 24년 말에 금리 인하를 1회 실시하고 25년에 3회를 실시해서 총 4회를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예측 자료입니다. 2024년 5.1%에서 2025년 4.1%로 하락을 예상합니다. 이는 0.25%씩 4회 금리 인하를 한 수치입니다. 제가 리츠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리츠 섹터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부동산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건물의 수익이 잘 나오거나, 둘째, 다른 자산 대비 메리트가 있어지거나, 셋째, 유동성이 증가해서 건물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을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일 겁니다. 이걸 금리 인하와 연결을 시켜봅시다. 금리 인하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째, 대출 이자 비용이 감소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동산 가격의 70에서 80%는 대출을 끼고 삽니다. 대출이 높은 만큼 이자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의 이자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면 건물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들의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매력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금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츠의 메리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금리 인하가 되면 은행은 대출을 더 많이 해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리츠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리츠에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저는 TRNO를 추천합니다. TRNO는 물류센터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예요. 특히 미국의 주요 해안지역 6곳인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마이애미, 워싱턴 DC에 집중해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6곳은 한국의 강남, 종로, 여의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우량한 지역입니다. TRNO에 투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량한 자산만 보유하고 있어서 리스크가 낮습니다. 다음은 TRNO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실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3.5, 뉴욕시 3.8% 등 평균적으로 5% 미만입니다. 한국에서도 보통 5% 미만이면 초우량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위 지역들 물류센터의 평균 공실률을 대비해서 이 티아레노 물류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더 메리트가 있어야 우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티아레노의 공실률 지표가 뛰어나다고 해도 위 지역 전체 물류센터의 공실률 대비해서는 훨씬 높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다음 표는 위 6곳 지역과 티아레노 물류센터의 공실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대체로 전체 시장 공실률 대비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체 시장 대비 공실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티아레노는 우량한 지역 안에서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티아레노는 개별 리츠이고 따라서 리츠 ETF보다는 위험도가 높지 않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리츠와 리츠 ETF를 잠깐 구분하고 가면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티아레노 개별 리츠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반도체 ETF가 리츠 ETF입니다. 즉 정리하면 개별 리츠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가 리츠 ETF라는 것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반만 맞습니다. 보통은 개별 리츠보다는 리츠 ETF의 위험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혹여나 어떤 특정 건물에 문제가 발생해서 개별 리츠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분산 투자로 일부 상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티아레노는 안정성도 좋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 티아레노는 미국의 주요 해안 지역 6곳에 집중해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의 강남, 종로, 여의도와 유사하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티아레노의 공실률은 5% 미만이었습니다. 대다수 지역에서 우량한 지역의 평균 공실률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티아레노의 지난 5년간 평균 공실률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쭉 5% 미만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티아레노는 5% 미만의 낮은 공실률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미만의 공실률은 초우량 자산의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티아레노는 최소한 리츠 ETF만큼은 안정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티아레노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배당 성장률이 높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높을수록 현재에 비해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크기가 커집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유명한 개별 리츠 탑5와 티아레노의 배당 성장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 CAGR이라는 게 배당 성장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티아레노의 GR은 13.24%입니다. 이것은 연마다 티아레노의 배당이 13.24%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티아레노의 CAGR은 13.2%로 AMT 다음 가는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금리 인하기에 티아레노 리츠 투자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티아레노의 공실률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도 타 리츠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츠에 비해서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실률 측면에서는 미국의 탑5 리츠 ETF에 비해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티아레노를 지금 매수한다면 싼 가격에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더 큰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저는 20대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남들의 희생은 묵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다고 범죄는 용납하지 못하지만요. 그런데 돈 버는 법을 연구하다 보니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부자들이 하나같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위선자들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설사 부자일지라도 목표가 없다면 공허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매춘 같은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저는 저의 목표를 수정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말이죠. 제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사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동영상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조회수도 별로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 영상을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료조사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이지만 이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묵묵히 노력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니만이었습니다.